전국에 계신 신흥사무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EMS 이학규입니다. 지난주 6월 9일날 진행되었던 가이디드 바이오필름 테라피 실전 영업 시나리오 교육 영상이 확인해본 결과 끊기는 게 많고 버퍼링이 심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6월 15일인데요. 6월 9일처럼 연기를 하면서 교육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특성상 여러분들 라이브 채팅이나 이런 거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런 부분 좀 피드백이 어렵다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은 어제 진행되었던 가이디드 바이오필름 테라피 브로셔 하나로 영업하기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치과에 가서 어떻게 영업을 풀어내고 어떤 테크닉과 노하우로 고객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교육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TV를 혹시 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TV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V를 구매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TV를 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게 되느냐? 하이마트에 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그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TV가 트루 컬러, 트루 블랙이 가능하다. 자체 발광 LED다. 또 CPU 인텔 프로세서를 썼다. 4K 시네마 HDR을 가능하게 한다. 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갤러리 모드다. 등등. 자, 이런 기능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과연 우리가 TV를 구매할 때 이런 기능, 특징들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TV 구매하는 결정에 있어서 내가 얘를 샀을 때 스포츠 중계를 현장에 간 것처럼 볼 수가 있느냐, 즉 야구장에 가지 않고 야구장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느냐,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감독이 원하는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느냐, 또는 시네마틱 영상과 사운드가 엄청 빵빵해서 내가 액션 장면에 바로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느냐, 스마트 TV가 포함되어 있어서 원하는 컨텐츠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이 TV를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걸려있는 예술품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게 되죠. 자, 이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보시면요, 이 왼쪽은 기능과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경험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이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내가 충분하게 긍정적이고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을 더 내고서라도 구매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영업의 출발점이에요. 이 기능과 특징이 있고 그걸 가지고 고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적절하고 그렇다고 느껴지면 고객은 비용을 지불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 기준에 있어서 특징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재질, 재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특징에 의해서 발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별점이나 편의성이나 좋은 점 등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즉 고객의 삶에 이 상품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가치죠. 우리가 영업을 할 때 흔히 이 특징과 재료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득을 하려고 많이 전해줘요.
오늘날의 영업 테크닉은요, 고객이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제품과 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좀 달라졌죠? 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오늘날 경쟁이 심하고 비슷한 제품이 되게 많은 경우에 영업을 할 때는 이 고객의 가치를 뽑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특징과 장점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영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은 어떠한 가치를 염두에 두고 구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구매에 이르게 하는 가치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그 결정에 대한. 자, 4가지로 나눈 걸 한 번씩 살펴드릴게요. 그냥 CIS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C는 컴포트, 편안함이에요. 내가 이걸 사면 편안한 사용을 할 수 있냐, 편리해지냐, 내 마음이 안정돼지냐, 스트레스가 없냐, 복잡하지 않고 거추장스럽지 않는가,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구매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I는 이미지죠. 이미지는 말 그대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내가 혁신, 특급,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1티어 유저냐, 성공, 진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선으로 중점에 두고 구매에 결정을 하는 고객을 이제 이미지 유저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S, 안전입니다. 시큐리티. 과학적 사실과 근거로 검증이 되어 있느냐, 내구성이 확실한가, 연구 결과가 이 안전성을 증명하느냐, 웰빙을 지켜주느냐, 또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냐, 이런 것들을 안전가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E는 이코노미, 경제입니다. 얘가 나의 시간을 절약해 줄까? 비용을 절약해 줄까? 사실과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까? 효과와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을까? 또 생산성을 높이고 일의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고객을 경제가치에 우선을 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고객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4가지 분류 아래의 가치로 그 결정 가치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고객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우리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 가치를 4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안을 우선순위로 하는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편안한 치료가 가능한가? 환자가 편하고 통증이 적고 내가 술자가 편안한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죠. 두 번째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치과 의사의 경우 이게 혁신적인 치료냐, 최신 기술이냐, 최고의 진료를 가능하게 하느냐, 나를 브랜드로 만들어줄 것이냐. 자, 이런 거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고객 같은 경우 이 치료가 품질, 확실한가, 최소 침습이 가능한가, 환자와 술자에게 안전한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런 거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안전을 우선시하는 고객이고요. 마지막, 이코노미, 경제를 우선시하는 고객의 경우 내가 이 치료를 도입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을 것이냐, 다양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어서 시간 절약해 줄 것이냐, 또 투자 가치가 있고 거기에 맞는 수익이 창출될 것이냐. 자, 이거를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의사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4가지가 어느 정도 중첩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우선으로 분명히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영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GBT가 그러면 이 네 가지 가치에 각각 어떻게 적용되어서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BT는요, 편안함을 우선하는 고객에게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이다. 쉽게 도입할 수 있고 환자의 편안함이 올라간다. 술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자, 이런 점으로 편안한 걸 우선시하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를 우선순위로 하는 고객에게는 GBT가 다른 치료다, 혁신적인 치료다, 신뢰를 줄 수 있다, 또 스위스 퀄리티로 만든 스위스 기술이다, 이런 이미지를 전해줄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고객에게는 최소 침습 치료다, 최대의 예방 효과를 준다, 안전한 치료다, GBT는 임상 연구로 증명이 되어 있다, 이런 점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경제. GBT를 도입하면 진료 효율이 증가하고 진료 시간이 줄어들고 리콜 수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영업하시더라도요, 내가 파는 상품,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각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영업 전에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떤 제품은 이 네 가지를 다 커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제품은 이 중에 일부를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영업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GBT의 방금 말씀드린 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그 기능과 장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GBT는 일단 에어플로우라는 기능이 있죠. 자, 에어플로우의 장점은 뭘까? 바이오필름, 세균, 병의 원인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또 얘를 꼼꼼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이 매우 쉽다. 에어플로우라는 기능은 이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장점이 어떤 가치로 연결이 될까요? 환자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니까 만족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환자가 치과에 찾아오는 거를 더 잘 올 겁니다. 리콜 환자가 올라가겠죠? 환자가 내원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치과 쪽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증대되겠죠. 네. 그래서 GBT의 에어플로우라는 기능은 이러한 가치를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피에존이라는 기능이 있죠. 네. 스마트 피에존, 노페인 스케일러라고도 하고, 또 자동 출력 조절 스케일러라고도 하죠. 네. 자, 요 스마트 피에존의 기능은 자극 없는 스케일링, 부드러운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하죠. 또 전압, 구석구석에 잘 접근해서 접근성이 좋죠. 그러면 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스케일링에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깨끗하니까 환자 만족이 올라가겠죠. 자, 만족한 환자는 치과에 잘 찾아오니까 리콜 환자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치과에 내원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수익 증대로 이어질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GBT에는 8단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8단계 프로토콜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한 질병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빠르고 편안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스위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합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것이 전해줄 수 있는 가치는 마찬가지로 환자가 만족하고 리콜 환자가 증가하고 수익이 증대되겠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스위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과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죠. 네. 자, GBT는 이런 기능 장점 가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팔고 있는 그 기계 프로필락시스 마스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로필락시스 마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 수온 조절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온 조절이 25도에서 40도까지 되죠. 자, 이 따뜻한 물로 치료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자극이 줄어들겠죠. 차가운 물에 의한 자극이 줄겠죠. 민감한 환자에게 편안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치료 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장점은 환자 만족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리콜 환자가 증가되고요. 또 치과 수익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락시스 마스터의 두 번째 기능, 네, 무선 페달을 살펴볼게요. 무선 페달도 마찬가지로 기능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얘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번거로움이 없어요. 선이 꼬이거나 선을 풀어줘야 되거나 선을 옮기는데 뭐 제약이 있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페달을 자유롭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선에 문제가 없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치료할 수가 있겠죠. 페달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술자가 편해져요. 또 안정적이에요. 술자가 막 그 선 꼬이는 거나 단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해지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조절이 원터치로 가능하죠. 앞에 터치 패널에서 출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의 장점은 사용이 간편하죠. 네, 내가 원하는 출력에 바로 딱 놓고 쓸 수가 있어요. 또 출력 조절이 쉬워요. 네, 복잡한 절차가 없어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얘가 전해줄 수 있는 가치는 치료가 편안하다. 또 술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환자 만족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하고 계신 뭐 다른 어떤 제품도 좋습니다. 꼭 요런 그 사전 영업 가시기 전에 이런 사전에 그 섀도우 복싱을 해주시길 바래요. 내가 파는 거의 기능은 뭐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또 우리가 상대하는 내 고객이 우선시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고객에게 그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겠느냐. 자,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테크닉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을 하실 때는요,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처음에 먼저 고객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왜 질문을 하느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제부터의 영업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고객의 니즈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를 묻다 보면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고민이 뭐고 어떤 점을 우선시로 생각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고객이 제시하는 말들을 다 꼼꼼하게 파악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머릿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네. 고객이 원하는 바, 말한 바,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꼭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객이 말한 것, 필요한 것, 우선하는 가치 등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의 제품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언급된 니즈와 가치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GBT를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객이 오케이 하고 바로 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거쳐야 되는 절차가 뭐냐면 바로 반박 다루기입니다. 고객은 어떤 식으로든 반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업사원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고객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반박이 나오게 되고요. 이 반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의 성패가 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 반박 다루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고객의 반박을 잘 대응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성공적인 영업의 순서에서는 보통 5단계쯤에 와서야 가격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뭐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제품의 그 가치가 고객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점점 커지거든요. 네. 점점 커진 상태에서 가격을 딱 들으면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가치가 빌드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을 먼저 제시해버리면 굉장히 그게 제한사항으로 다가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1, 2단계를 우리가 인지 단계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고려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정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 넘어가면서 고객 마음속에서 가치, 우리 제품의 가치는 점점 더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이 갖고 있던 의심, 불안함, 불신 이런 것들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네. 자, 각각의 단계를 살펴볼게요. 영업의 시작은요, 열린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이 뭐냐? 자,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여기에 관심 있으세요? 이것에 관심 있으세요? 자, 이런 질문이 고객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고객은 그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자기의 그 주관이 있고 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필터링을 해본 결과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자, 이래버리면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화가 끝나버렸죠.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는요, 열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열린 질문은 뭐냐? 제가 같은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원장님,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으세요? 자, 이렇게 결말이 열려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요, 고객이 머릿속에 질문을 받는 순간 자기의 뇌 속을 쭉 탐험하게 됩니다. 내가 요즘 뭐에 관심이 있지? 쭉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해야지 이 고객 속에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 뇌를 쭉 탐색해서 거기에 원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열린 질문은 이것처럼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런 것들을 열린 질문이라고 하죠. 네. 질문할 땐 항상 열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머릿속을 강제로라도 쭉 탐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안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제가 만약에 원장님에게서 원장님 혹시 요즘 예방치과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원장은 아니 나 별로 관심 없어 라고 대답해버리고 대화가 끝날 수가 있겠죠. 네. 이거를 같은 질문을 제가 열린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원장님, 요즘은 다른 치과에서 예방으로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원장은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다른 치과에서 예방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환자들이 요즘 관심이 있나? 아니면 뭐 예방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을 탐험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그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과 맞닿아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듣기 능력입니다. 듣기 능력. 자, 미국의 교육학자 스테픈 R 코베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려고 듣지 않는다. 대답하려고 듣는다.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보다. 그죠? 특히 그리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더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네, 어떻게든 내 얘기를 막 멋있게 잘 해보려고 하죠. 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되게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서도 키워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듣기 능력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는데,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말하려고 아닌 게 뭔지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네. 넘겨짚거나 아니면 추측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몸짓이나 표정,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잘 살펴주세요. 이게 듣기의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건데, 내가 이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하지? 어떻게 받아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지 마세요. 순수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언제 말하지? 이 사람 말이 딱 끝날 타이밍이 언제일까를 예측하고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렵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그냥 해왔던 일들인데, 조금 더 영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관리라는 방향으로 내가 이제 대화를 이끌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이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끌어낼까를 먼저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그냥 임플란트 유지 관리. 아주 단순하게. 치과에다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원장님, 요즘 임플란트 유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열린 질문이죠. 이 질문의 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를 일반적인 기구, 스케일러나 뭐 큐렛이나 이런 걸로 관리하기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번거로울 것이다. 또 뭔가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유에서 임플란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임플란트 주의원 비율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 때문에 오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마찬가지로 열린 질문이에요. 원장님, 요즘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 환자 많나요? 라고 물어보면 닫힌 질문이죠. 예, 아니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열린 질문으로 원장님 머릿속에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원장은 내가 심은 임플란트에 염증이 얼마나 생기지? 이런 이제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염증으로 환자의 불만이 증가되는 고민이 있는가? 이런 그 이유에서 이런 열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임플란트 수가 관련된 토픽으로 저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원장님, 요즘 주변 치과 임플란트 수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관련된 수익 저하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 차별점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리가 말을 처음에 풀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적당한 열린 질문은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요즘 어떻게 유지관리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은 그렇습니다. 뭐 점기 점검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스케일링 하거나 브러쉬 같은 거 써서 임플란트 닦아주거나 전문가 칫솔질로 열심히 닦아준다 등등의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들을 때 포인트를 딱 정확하게 하고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정기 점검, 엑스레이 검사 등 유지관리하는 게 검사 위주인가?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판단하는 거 위주인가? 또는 임플란트 주위에 사용하는 기구가 기존에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인가? 뭐 수동으로 하는 기구인가?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그 고객의 그 문제점, 가치, 니즈 이런 것들을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는 답변에다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래. 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주로 시행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임플란트 주위에 계속 생기는 세균막, 바이오필름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자, 이렇게 추가 질문할 수 있겠죠? 또는 스케일링 브러쉬 또는 전문가 칫솔질로 임플란트를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을 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치과 기구구나, 혹은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긁어줘야 되는 기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는 원장님, 그 관리 방법에 환자 만족도는 어떤가요? 혹은 직원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계속 칫솔로 닦아주는 위생사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또는 뭐 스케일러나 브러쉬 같이 기존 기구로 임플란트를 관리했을 때 환자분들이 뭐 불편해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열린 질문을 통해서 나온 답변에 대해서 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열린 질문을 계속 하실수록 좋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충분히 알았다라고 판단되기 전까지요. 네. 자, 주의염 비율 관련된 그 시나리오에서도 한번 예상 답변을 생각해 봅시다. 임플란트 주의염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에서 어떤 원장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심은 임플란트는 괜찮아. 문제 없어. 또는 그래도 좀 몇 명 있지. 뭐 10%, 20%? 아니면 좀 솔직한 원장님들은 요즘 임플란트 주의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원장의 답변을 잘 들어야겠죠? 네. 아직 주의염 문제를 못 겪어봤나? 혹은 뭐 체감상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나? 자, 그러면 또다시 이 질문을 가지고 한 번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열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심은 임플란트는 문제 없어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보면, 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플란트 환자 40% 정도는 관리를 잘 못해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쵸? 자,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제 논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약 40%에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원장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 혹시라도 그렇구나, 혹은 추후에 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등등의 그 문제점을 파악해 가는 단계가 되죠. 네. 또는 주의염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경우에는 환자가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컴플레인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즉, 지금 임플란트 주의염 때문에 환자가 컴플레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수가 관련된 요즘 주변 치과 임플란트 수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싸다, 혹은 뭐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죠. 자, 여기서 저수가로 인한 고민이 있는가?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가? 를 핵심적으로 듣습니다. 자, 너무 싸다, 혹은 보통이다 등등 해서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딱 판단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환자들이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정기 관리할 때 비용을 안 내려고 그럴까요? 네, 마찬가지로 열린 질문이에요. 또는 임플란트 원장님 정기 관리 해주실 때 어느 정도 비용 받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원장 입장에서 정기 관리를 했을 때 이 정도 비용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줄 딱 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영업의 그 시작 부분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 저도 많이 그랬고, 오면은, 원장님 여기 에어플러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파우더를 써서 부드럽고요. 바이오필름을 깨끗이 제거해줘요. 네. 1150만원입니다. 사시겠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비싸다. 이러고 가시죠? 네. 네. 왜냐면, 이 사람은 바이오필름이 빨리 제거되고 말고, 아니면 에어플러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그걸 딱 들이대고, 여기에 1150만원 돈을 내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사죠. 그죠? 네. 영업을 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과정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네. 그걸 알아야 내가 이거를 원장님 염증이 잘 해결됩니다로 제시를 할 건지, 아니면 원장님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할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판매하고 계신 다른 모든 제품에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룰이에요. 네. 영업하실 때 이 1단계, 2단계, 즉 질문과 파악 2단계를 반드시 거쳐주세요. 반드시.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걸 물어봐서 파악을 했어요. 쫙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쪽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되겠죠. 자,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일반적인 그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환자가 아파하고 직원들도 팔이 아프다고 힘들어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후에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GBT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GBT를 사용하시면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원인, 바이오필름을 빠르고 쉽게 제거하고 아프지 않아서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사용이 아주 간편해가지고 직원분들의 만족도도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겠습니까? 혹은 한번 데모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자,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어떻게 유지관리하세요? 라고 출발을 해서 원장이 예상되는 답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한 다음에 이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정기관리할 때 뭔가 좀 빠르고 쉽고 안 아픈 방법을 찾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고객의 경험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영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의한 비율,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장님이 주변에 좀 있어 비율, 환자들 컴플레인 좀 있지 라는 대답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등등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원장님,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GBT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GBT 프로토콜을 식립하고 바로 시행하면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염증이 발생한 환자에 적용하시면 더 편안하고 빠르게 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치과가 갖고 있는 고민과 니즈를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GBT를 영업을 하고 있죠. 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 임플란트 수가가 고민이 있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치과의 새로운 수익 모델은
유지관리와 예방입니다. GBT 솔루션은 환자가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워낙 좋고 편하고 부드러운 치료다 보니까 비용을 내고서라도 받고 싶은 치료라는 인식을 환자에게 심어줍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장이 임플란트 심어서 버는 돈이 계속 줄어들고 뭔가 환자한테 관리를 해주실 때 돈을 못 버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제시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해피하게 그래 좋다 나 하나 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언제나 고객의 반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반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반박을 다룰 때는요, 순서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셔야 돼요. 영업의 순서랑 동일하게.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반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말한 내용 그대로 나의 개인적인 주관을 섞거나 반박을 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고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그대로 인지했다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중립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립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판매를 하는 입장 이 왼쪽 끝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고객은 이 판매 안 사겠다는 입장 오른쪽 끝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중립화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이미 반박을 했기 때문에 안 산다라는 이 거의 오른쪽 끝으로 논의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 반박하고 되받아치고 그래서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오케이 너의 반박을 내가 인지를 했으니까 우리 중립선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자. 네. 사라도 아니고 안 사라도 아니고 이 중간 지점으로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논의의 장소를 중립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중립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반박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또 열린 질문이 들어가겠죠. 열린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왜 못 받아들이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 제안한 바가 고객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업의 순서랑 똑같은데요. 영업의 순서랑 똑같은데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 단계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인지를 좀 정확하게 해주는 거랑 그다음에 중립화. 이 사람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중립적인 그라운드로 끌어오는 겁니다. 중립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중립화는 모델이 딱 나와 있어요. 4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사실이나 데이터 또는 증거를 가지고 중립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있고 계십니다. 어떤 연구, 어떤 사실,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중립적으로 끌어올 수가 있죠. 또 이익이나 위험을 가지고 중립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반박을 했어요, 고객이. 그렇다고 하면 자, 원장님 저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이익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익과 위험을 가지고 중립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개인적인 확신 및 보장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개인적인 확신 및 보장은 고객이 반박을 하고 있어요. 반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저랑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원장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확신 및 보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3자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경험, 증언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반박을 하고 있을 때 원장님 반박을 하고 계시는군요.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입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너무 만족을 잘하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중립화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면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중립화를 하는지. 자, 고객이 이런 반박을 해요. 근데 이거랑 좀 더 비슷한 제품이 있지 않나요? 더 저렴한 거 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것도 반박의 일종이에요. 네, 반박의 일종이에요. 자, 이런 반박을 받았을 때, 자, 이제 표현해 줍니다. 너의 반박을 내가 이해했다. 네, 비슷한 제품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러면 고객이 이제 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립화를 했는데 이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지만, 근데, 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너의 말을 인지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가 풀어지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지를 하고 나셔서는요, 중립화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비슷한 제품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치아나 임플란트 손상 정도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의 세균 제거 정도 역시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중립화를 한 거죠. 자, 이제 제안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조사의 자료가 아닌 전문가, 임상가의 연구를 어떻게 중요하게 보시나요? 거기에 따른 또 답변이 있겠죠? 그러면 자, GBT가 다른 제품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 논문,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의 이해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GBT는 확실하고 증명된 방법으로서 병을 치료하고 유지하는 데 예측 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슷한 더 저렴한 제품이 있지 않나요? 아니다. 전혀 다르고 결과가 다른 제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객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안하는 겁니다. 자, 반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오해에 의한 반박. 예, 내가 한 말을 잘못 이해한 거죠. 두 번째는 회의감. 뭐 별로일 것 같은데 에서 오는 반박. 그리고 세 번째, 결점. 그거는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에서 오는 반박이 있고요. 마지막은 무관심에서 오는 반박이 있어요. 가령 나 그거 필요 없어. 네, 이런 식으로 각각 반박을 다 다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절차, 인지, 중립화, 제안, 확인을 통해서 다룰 수가 있고 각각의 내용은 살짝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해에 의한 반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냐면 고객이 주어진 정보로 어떠한 가정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때요. 제일 흔히 듣는 이런 종류의 반박은 다른 비슷한 제품도 있지 않니? 앞에 봤던 케이스랑 비슷합니다. 네. 자, 이 반박을 받았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냐면 명확하게 해드리면 돼요. 명확하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임플란트 관리기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플라스티큐렛, 브러쉬, 레이저 등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다른 임플란트 관리기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지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중립화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다른 임플란트 관리기구는 표면 손상을 일으키거나
바이오필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중립화죠. 네. 그래서 논의의 그 중심을 다시 중앙점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열린 질문을 하죠. 원장님, 임플란트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때 관리기구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제안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GBT는 임플란트의 바이오필름을 말끔하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편안하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관련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반박 다루기 좀 이해가 되시죠? 고객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잘못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화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거기에서 고객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걸 확인하는 열린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회의감에 의한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제시한 솔루션을 고객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반박이 있느냐? 나는 이 GBT가 정말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이런 반박이 있어요. 이런 반박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면 되냐면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증거를.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GBT가 정말 좋은 것인지 확신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지했죠? GBT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럼 중립화를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것이라 확신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딱 5분만 얘기를 하시고요. 이 방법을 고려하시면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하는 염증 문제로 인한 고민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확신에 의한 중립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에 들어갑니다. 원장님, 임상 논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나요? 신뢰하는 편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GBT에 사용되는 에어플로우와 피해존에 관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확신하지 못해서 오는 이런 회의감에 의한 반박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점에 의한 반박.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제시한 솔루션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반박을 고객이 제시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 거는 우리가 GBT가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GBT 도입하는 것 자체가 비싼 편이니까. 자, 그럼 이런 종류의 반박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객이 반박하고 있는 그 결점을 가장 작게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너무 비싸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중립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원장님들도 가격 때문에 도입을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구매 이후에 환자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수익도 올라가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얘는 제3자 참조에 의한 중립화죠. 다른 원장님들도 같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투자한 금액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XXX1이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GBT를 도입했을 때 환자가 비용을 내고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과 그 예상 수익 구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GPT 자체가 가격대가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대신 너가 이걸 도입했을 때 너가 생각했던 그 비싸다는 문제점을 내가 이렇게 최소한으로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방향으로 반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상도 이 부분, 이런 비싸다라는 그 반박이 가장 많을 텐데요. 네, 이런 반박도 항상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다뤄만 주면 영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무관심에 의한 반박을 다뤄볼게요. 무관심에 의한 반박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제시한 솔루션이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할 때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런 반박이 있죠. 아, 나 이미 잘하고 있어. 치료. 그거 없어도 돼. 이런 식의 반박이죠. 네. 자, 이런 무관심의 반박이 있을 때는요, 관심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미 치료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 솔루션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하고 있는 치료로 환자 잘 낫고, 문제 없다. 네. 좋습니다. 중립화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기존 치료를 잘 하셨고, 결과를 좋게 내셨습니다. GBT를 도입하고 난 후, 치료 결과가 더 좋아지고요. 환자 만족도가 훨씬 좋아져서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제3자 참조에 의한 중립화 모델이죠. 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아주 민감한 환자 치료할 때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통증, 불편함, 컴플레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GBT는 아주 민감한 환자에게도 부드럽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직접 보여드려도 될까요? 체험하게 해드려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미 내가 치료를 잘하고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했던 고객에게 다른 원장들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박 다루기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새로운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GBT 수익 모델 가이드입니다. 네. 이 GBT 수익 모델 가이드는요, 어떻게 해야지 환자들이 돈을 내게 하느냐, 어떻게 비용을 내게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 법적인 청구 방법,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청구 방법이다 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연간 회원제와 VIP 스케일링으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계산해 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예상 수익, 이 오른쪽에는 예상 비용. 그래서 연간 예상 수익은 총 수익 빼기 총 비용에서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요, 이제 여기 QR 코드가 들어가서 바로 접속을 하시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하나 뜨고요, 거기에서 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회비를 입력하시고요. 지금 디폴트로 30만원, 연간 회원수 200만원을 해놨는데, 네, 모든 비용을 다 빼고 연간 예상 수익이 5,700만원이 됩니다. 네. 이 특수 케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회당 치료비 1회에 내가 7만원을 받겠다. 총 환자 수, 우리 치과에 오는 총 환자 수가 600명이다. 그 중에 30%가 이 프로그램을 받는다. 25%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환자를 내가 평균 몇 회 리콜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모두 제외한 연간 3,40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기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 계속 진행할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상 반박,
더 저렴한 것도 있지 않나? 오해에 의한 반박이죠.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종류의 반박이 있을 때는 파우더 소모량, 임플란트 표면 변화 비교, 체어 타임 비교 이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의 말을 못 믿겠다. 회의에서 오는 반박이고 여기에서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증거는 GBT 논문 목록 어제 보셨죠? 그 가이디드 바이오필름 테라피 브로셔 마지막 편에 쭉 정리되어 있는 논문 목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너무 비싸다. 결점에 의한 반박입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수익 모델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하는 지금 치료 문제가 없다. 무관심에 의한 반박입니다. 자,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만족한 고객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일반 치과, 교정 치과, 수화 치과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빠르게. 네. 자,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시나리오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일반 치과, 치주암 충치를 다루는 치과에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원장님, 치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치료법이 뭐고, 어떤 기구를 쓰고, 또 그 지금 어려운 점 고민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열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교정치과에는 교정기 주변 바이오필름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교정 치료 끝나고 나서 충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컴플레인이 있는가를 파악해보고, 또 교정기 주변에 바이오필름이 많이 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열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소아치과도 한번 해볼게요. 소아치과, 아이들 치료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죠. 예, 기구를 무서워하니까 치료가 어렵지 않은가 지금, 또는 아프지 않은 어떤 관리 방법을 찾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 듣기 포인트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치과, 치주 치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RP, SRP 하고 있다. 큐렛, 스케일러 쓰고 있다. 네. 여기에서 들어주셔야 될 거는 수기구, 전동기구, 야, 요런 옛날 기구를 쓰는구나 위주로 들어주시고, 그렇다면 그 기구들의 문제점을 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주 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으로 컴플레인 하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또는 술자로서 원장님, 손목이나 어깨에 얼마나 무리가 가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답변에 대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정치과. 바이오필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교정기 주변에 뭐 칫솔로 하고 있다, 스케일러로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바이오필름이 쌓여가지고 교정기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환자가 컴플레인 하는 거냐, 교정 치료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좀 방해가 되느냐, 어떤 고민이 큰 고민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또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교정기 주변 클리닝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교정 후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치과. 소아치과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라고 물어봤을 때, 치과 공포증, 뭐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스케일러 이런 것들이 애들이 무서워한다. 그러면 아이들 치과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한 뭐 특별한 기구를 쓰는 게 있는가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질문으로 아이들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정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질문을 하고 파악을 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되죠? 네. 솔루션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반 치과에 대해서
GBT는 치주염 또는 충치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통증이 없어 환자들이 즐겨 찾게 됩니다. 또한 사용이 쉬워 원장님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안 가고 체어 타임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치과에서는 GBT는 교정기 주변 바이오필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미세한 파우더가 교정기 틈 사이사이에 있는 바이오필름까지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소아치과 GBT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최소 침습 치료입니다. 자일리톨 같이 미세한 파우더를 써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의 고민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던져서 이 치과에서 갖고 있는 고민, 필요, 가치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박이 나오겠죠. 네, 반박이 나오겠죠. 자, 일반 치과의 예상 반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안 해도 괜찮다. 나 치료 10년 넘게 했는데 환자들 잘 낫더라. 자, 무관심에 의한 반박이고요. 관심을 유발해야겠죠.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장님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지했죠? 치료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셨다가 GBT를 도입 후 환자가 더 편하게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가 더 좋아져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제3자 참조에 의한 중립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원장님 지금 치료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대답을 하겠죠. 아주 좀 컴플레인 심한 환자가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GBT는 아주 컴플레인 심한 환자들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 부분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교정치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정치과에서 흔히 하는 반박 이런 거예요. 우리 환자한테 그거 추가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는 결점에 의한 반박이죠. 이 결점,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박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5분만 이야기를 나누시면 교정치료 후 발생하는 충치 컴플레인도 해결하고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확신에 의한 중립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교정치료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교정 원장님들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안으로 원장님, GBT를 통해서 교정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끌어올리고 환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됐죠? 자, 마지막으로 소아치과를 연습해 볼게요. 소아치과. 아이들은 모든 치과 기구를 다 무서워한다. 그게 에어플러그건 뭐건. 자, 이 부분은 오해에 의한 반박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면 되겠죠? 네, 원장님, 아이들이 모든 치과 기구를 무서워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BT에 사용되는 파우더는 인체가 감지할 수 없는 입자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4마이크로미터요. 이거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중립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원장님, 소아에게 사용하는 기구나 재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겠죠? 쭉쭉쭉 얘기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 답변으로 원장님, GBT에 사용되는 기구나 재료가 안전하고 소아에게
통증이 없게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일반치과, 교정치과, 소아치과의 영업 시나리오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총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GBT의 기능, 장점, 가치를 파악해 보십시오. 네, 어떤 기능이 있고 각각은 어떤 장점이 있고 그것이 전해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 고객이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해놓고 구매 결정을 하느냐, 안전을 생각하느냐, 편안함을 생각하느냐, 경제성을 생각하느냐, 이미지를 생각하느냐. 네, 그리고 나서 영업의 순서, 프로세스를 몸에 익힙니다. 질문을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박을 효과적으로 다뤄준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는 듣기 능력을 키워주시고요. 고객이 말한 바를 그대로 듣고 내가 대답을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하는지 이해하려고 듣는 능력을 키워주시고요. 반박 다루는 절차를 숙지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람인지라 반박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객이 반박한 점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중립화를 해서 논의를 다시 중앙으로 가져온 다음 거기에 맞춰서 제안을 하고 확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쳐 주십시오. 각 시나리오별로요,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대화를 끌어갈 것인지를 영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치과에 가기 전에 운전하고 가면서 오늘 원장님 만나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질문을 해서 한번 그 사람을 파악해봐야겠다,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상 답변.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겠지? 거기에 맞는 그 추가 질문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박, 내가 이런 반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반박을 대응할 때 혹은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때 어떤 자료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네, 대부분은 GBT 브로셔에 있죠. 네. 마지막으로 신나게 팔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GBT 실전 영업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업의 스킬과 노하우에 대해서 좀 쭉 논의를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영업에 조금씩 적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외편으로 준비했습니다. G3 영업하기. 네,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절차로 영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그 반박을 다룰 수가 있죠. 예. 물론 제가 G3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영업을 고민해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먼저 G3의 기능, 장점, 가치를 파악합니다. 네. 예를 들면 수관세척이 된다. 이 수관세척 기능은 2차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준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 장점은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죠. 네. 등등등 더 많은 기능과 더 많은 장점,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각각의 기능과 장점이 어떠한 가치를 긁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체어를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은 어떤 가치를 중점적으로 보는가? 안전한 거를 위주로 보는가? 안정적인 치료, 안정적인 작동, 환자와 술자의 편안함, 혹은 내가 이 체어 고장 없이 오래 써서 경제성이 있느냐,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영업의 프로세스를 가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원장님, 환자가 체어에 앉았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편안함, 부드러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헤드레스트 각도가 좀 이상하고, 이런 거를 쭉 파악하고 또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헤드레스트 각도가 어떻게 하면 환자가 불편한가요? 라든가.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원장의 가치, 니즈를 쭉 파악을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G3를 제안해 줄 수가 있겠죠. G3는 신흥의 수십 년간의 노하우로 개발된 체어로서 환자가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최적의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박이 따라오겠죠? 반박 다루기도 반박 종류가 4가지,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비싸다! 결점에 의한 반박일 것이고, 이 결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반박을 다뤄볼게요. 너무 비싸다. 원장님, 구매 결정하실 때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립화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원장님들도 가격이 높아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니까 환자도 너무 편안해하고 원장님들 진료하실 때 편하셔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3자 참조에 의한 중립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안을 해볼게요. 원장님, 체어 시트를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 G3가 어떻게 환자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주는지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자료나 아니면 실제 데모를 보여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원장님, G3는 뭐뭐와 뭐뭐를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수년간 체어를 사용하실 때 환자의 스트레스를 덜고 편안하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그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가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4단계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인지하지 못한 결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교육을 듣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교육이요. 이런 교육을 들으면 인지한 결점이 돼요. 즉 뭐냐면,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저걸 잘 못하는구나.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씩 연습을 하면요, 그 능력이 개선이 되겠죠? 그 능력이 개선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인지한 능력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능력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발현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단계에 오르냐? 마지막 단계, 인지하지 못한 능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되게 능력이 좋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가치 영업이나 제 반박 다루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조금씩 해보세요. 조금씩.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처음 하실 때. 저도 처음 영업할 때 이런 방향으로 내가 먼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또 질문하고 이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니까 오히려 더 영업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원장님한테 가서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면 돼요.
실제로 어저께 어떤 사무소와 함께 동행 방문을 갔는데 데모를 하기로 했어요. 데모 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이제 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원장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원장님, 요거를 도입하려고 혹은 관심을 갖고 계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뭐 임플란트 주위염에 좋다고 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원장님,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 혹시 얼마나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자기 엑스레이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환자, 염증 생겨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내가 이거를 일일이 막 다 하기도 번거롭고 해봤자 돈도 별로 못 받고, 근데 환자들은 아프다고 오고, 이렇게 몇 마디 대화만 해도 벌써 그 고객의 가치가 많이 드러났죠.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고민이 있구나. 올 때마다 이거를 깨끗이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최대한 빠르게 끝나고 쉽게 끝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솔루션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무슨 예방치과나 뭐 초음파 스케일러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빼고 임플란트 주위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환자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보니까 확실히 고객들이 더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바쁘신 일정 중에 뭐 원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만나 뵙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에 내가 10명의 원장을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엔 한두 명만이라도 이런 방향의 영업을 연습해보세요. 그게 조금 숙달이 되시면 이제 2명, 3명 늘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영업 상황에서 내가 그냥 단순히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 이거 좋아요, 이거 쓰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갖고 계신 고민이 이런 게 있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걸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풀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특별히 알고 싶은 부분이나 혹은 특별한 주제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이브 강의를 할 거니까요. 제안이나 권장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EMS 의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